제가 충전하면서 운동도 해봤고, 네. 충전하면서 책도 읽어봤고, 네. 충전하면서 핸드폰도 이제 가장 많이 해봤고 했는데 라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차주님은 FCD 별로 롱레인지에서 스탠다드로 바꾸신 분도 제가 봤어요. 차를 딱 탔을 때 처음에 앉아서 충격 받으실 거예요. 충격 내가 수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아니 안 받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았는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볼트 타다가 테슬라 탈 때도 또 보름이 또 적응 또 걸려요. 좀 걸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가지고 테슬라 코리아에 저번에 입고를 시켜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도 많이 부셔져요. 불편하다는 그래서 추천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 뵙고 한 달 전쯤에 모델 Y 롱레인지를 찍었고 또 기존에 또 차가 모델 3가 또 있으셔서 자, 이제 모델 3 또 찍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도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네, 제 나이는 43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네, 일산입니다. 일산이요? 네, 감사합니다. 일산에서 이 저녁에 와서 찍고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는 한번 낮에 찍었었는데 낮에 찍었었죠. 네, 오늘은 껌껌한 밤에. 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2019년 11월에 출고한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고요. 네. 요 차량 명의는 당시에 제가 볼트 EV를 제 명의로 출고를 했었는데 아직 2년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또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이 되지 않아서 이 차를 못 받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 처가 때 그 장인어른 명의로 출고를 했는데요. 처가댁이 대전 분이신데 대전은 보조금이 또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테슬라에 물어보니까 본인 아니어도 가정 명의로 출고가 가능하다. 제 이름으로 예약을 했어도 그 가정 명의로 출고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고를 했습니다. 이게 연식이 이제 19년식 2019년 11월에 출고를 했어요. 그 옵션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없는 완전 깡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을 받았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를 받기 2년 반 전에 롱레인지 모델 3 롱레인지를 주문했었는데 테슬라 코리아에서 전화가 와서 스탠다드 레인지로 바꾸면 금방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모델 3 그 5번째로 출고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5번째로. 나름 좀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좀 주행거리가 좀 짧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이 지금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됐죠. 혹시 키로수가 혹시 어느 정도? 꽤 많이 타서 한 4만 킬로가 넘어가고 4만 있습니다. 킬로 정도. 자, 그러면은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이요? 테슬라. 네, 전기차를 제가
쉐보레 볼트 EV를 처음 타보고 네. 전기차 매력에 빠져서 네. 아, 이제 다른 전기차를 한 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테슬라는 워낙 그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모델 3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예. 워낙 인상 깊게 봐서 그때 이제 주문을 해놨고 예. 또 이제 한국에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아, 다른 차를 좀 전기차를 또 한번 알아봐야겠다. 현대 아이오닉을 그때 지금은 아이오닉 5인데 그때는 또 이제 구형 아이오닉이라고 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현대 대리점에서도 네. 갔었고 또 시승도 해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우리나라에 이제 풀리는 바람에 네,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출고하게 됐네요. 예. 네. 좀 그때 당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롱레인지였는데 네, 월별 결제를 먹기를 받은 스탠다드 하지만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거. 네, 그때 이제 테슬라 코리아 직원분께서 이제 권유를 하셨고 당시에 또 11월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거의 이제 소진될 즈음이어가지고 네, 빨리 출고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네. 이 차량 금액이 혹시 당시 이게 대전 보조금이 그 당시에 꽤 됐거든요. 약 한 1,400, 1,500 정도. 판매 금액은 얼마예요? 1,450만 원 정도 보조금이었고 판매 금액이 이게 4,500, 5,900, 6,900, 4,900일 거였을 거예요. 4,900이요? 네. 보조금 받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보조금 빼고 계속 이런 세금 포함해서 4천 초반? 4천만 원 정도에 샀을 거예요. 4천만 원 정도에. 네, 오, 알겠습니다.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그때 당시에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네. 멋지십니다. 네, 네. 자, 이거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께서 야, 나도 테슬라 모델 3 사고 싶다라고 만약 물어본다면은 혹시 어떻게 추천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추천 옵션부터 등급부터? 사실은 올해가 가장 기회였었는데요. 그 보조금 상한선이 6천만 원으로 되면서 6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100% 지급, 6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 지급, 뭐 이런 어떤 가격 제한 상한선이 생겼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테슬라 본사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모델 3 롱레인지 가장 잘 팔리는 롱레인지를 5,999만 원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시는 분들이 정말 싸게 사시는 거였어요. 제 주변 지인한테도 굉장히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게 모델 3 롱레인지였었어요. 차라리 저는 스탠다드를 몰고 있긴 하지만 롱레인지가 가성비는 가장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보조금이 올해와 비슷하게 이제 정책이 된다면 저는 모델 3 롱레인지를 강추하죠. 옵션은요? 옵션은요. 뭐 개인적으로는 휠을 인치업 딱 한 인치 정도 인치업 하면 더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분들 보니까 저는 기본이어서 시트가 검은색인데 화이트 시트가 참 관리만 잘하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시트는 네, 화이트 시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 FSD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구독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분위기가 이제 할 것 같거든요. 분위기다. 네. 그래서 FSD는 사실 차량 가격에 넣으면 또 세금만 또 취등록세 할 때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FSD 좀 사고 싶다 그러면 차량 출고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구독 서비스로 넷플릭스처럼 구독 서비스로 막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결제를 해서 써보고 이렇게 또 일시불 결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차주님은 FSD 별로 추천 안 하시죠? 네, 저는 FSD를 일단은 가격 대비 가격이 지금 9,040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9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미국에서 해주는 신호등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국내에서는 FSD 넣으면 여기까지 어디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깜빡이 켜고 빨리 가는 것까지만? NOA라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목적지에 맞춰서 차량을 자동으로 변경시켜 주면서 IC 통과할 때까지 쭉 자동으로 운전을 해주거든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먼이라 그래갖고 앞뒤 운전, 그 다음에 스마트 서먼이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누르면 차량을 내 앞으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불안해서 네. 벽을 긁혔다라는 분들, 그 다음에 또 NOA 고속도로에서 했을 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운전을 해서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내가 운전한다라는 분들이 꽤 많아서 네. 또 저도 또 그걸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네. 아니구나. FSD는 나중에 구독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정도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험료가 궁금한데요. 네. 네. 보험료는 이제 전체 다 운전할 수 있게, 왜냐하면 명의가 저희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운전하고 또 와이프가 운전하려면 전체 다 해가지고 그때 자차 포함해가지고 전 되게 싸게 한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네네네. 와. 50만 원 정도였었어요. 네,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 충전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충전 1회 비용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충전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인터뷰할 때도 했었는데 네. 자가 충전을 합니다. 저기 아파트에서 네. 완속 충전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충전하고 매일같이 퇴근을 하면 네.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꽂습니다. 네. 그러면은 1회 충전 비용이 얼마 정도? 1회 충전 비용이 아마 하루 밤새도록 11시부터 다음날 한 7시 정도 네. 퇴근 전까지 충전을 한다고 하면 1회 충전 비용이 한 1,200원? 1,200원이요? 1,300원? 네, 정도 되면 한 150km 이상은 타요. 150km 이상 탄다는 네, 거. 네, 네, 그러면 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가 올라가요? 습관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200, 300 하면은 거의 한 40%? 40% 정도? 네, 이 모델 3 기준으로 해서 40% 하는데 네. 시간이 근데 시간이 많이 보니까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네요. 네. 오. 3kW짜리로 충전을 하거든요. 완전 저속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충전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역시 이제 충전 단가도 많이 싸고요. 많이 싸고 네, 느리기 때문에. 네, 충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쌉니다. 네. 하기사 근데 하기 뭐 집밥인데 이렇게 해도 천천히 해도. 네. 그러면은 한 보통 한 20 그 정도 시간에 3km.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충전을 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주행 하던가요? 예.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주행 가는 거리 몇 정도 나오시는지. 주행 가는 거리는 요거 380km 정도 나오고요. 100% 기준인가요? 100% 기준입니다. 380km. 380km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 나오고. 100km까지 충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한 80% 정도 하죠. 80%까지 하잖아요. 80% 정도는 몇 한 정도? 310, 315 정도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310 정도는 좀 한번 충전할 때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90% 정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설정을? 네, 100%는 배터리에 너무 안 좋다고 해서 90% 정도까지? 네, 80%를 추천을 하는데 네. 그거는 또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한테는 좀 거리가 짧죠. 좀 짧아서 네. 90% 정도. 오, 그런 꿀팁도.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 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하면은 이게 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전비요. 네. 98이면은 예술 아닌가요? 그런가요? 잘 몰라가지고. 네, 저도 요거는 잘 체크를 안 해가지고 늘 네. 정속 주행을 하긴 합니다. 늘 정세 주행을 네, 하신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한데요. 이 차 한 달 유지비 어느 정도 들어가시나요? 이 한 달 유지비는 그냥 순수하게 전기값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 한 2만 원 언더? 한 2만 원 정도? 맥시멈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맥시멈 네, 2만 원 네. 정도? 네. 야, 그러면은 충전을 한 20번 정도? 네. 20번 좀 안 되게 그렇죠.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거의 2년 가까이 타시면서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는 네. 이제 단점이 이제 주행거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또 장점은 네. 롱레인지는 듀얼 모터이고 네. 그래서 모터가 앞뒤에 있어서 네. 좀 더 빠르게 좀 더 어. 경쾌하게 나가는 맛이 있다고 하면 네. 이거는 모터가 단일 모터거든요. 예, 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뭐 좀 그런데 이게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어서
뒤에서 이제 가속을 했을 때 확 밀어주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오. 저는 그 느낌이 롱레인지, 모델 3 롱레인지도 타봤는데 네. 좀 더 색다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매력이 있는. 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롱레인지에서 스탠다드로 바꾸신 분도 제가 봤어요. 후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가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네, 그런 분도 계셨다는 거. 저는 이게 장점이지 않나 또 싶어요. 그리고 그쵸. 싸잖아요. 네, 또 가격. 싸니까 이제 뭐 정말 여행이나 원거리 아니라면은 네. 이제 정말 가까운 출퇴근이나 네. 마실용으로 또 장보기용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 훌륭하다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점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장점은 그 롱레인지 네. 퍼포먼스와 이제 가속이나 주행거리만 달랐지 네. 수납이라든지 뭐 어떤 공간,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동일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사실 티가 별로 안 나요. 네. 이게 모델 스탠다드인지 네. 퍼포먼스인지 티가 안 난다? 잘 티가 안 나요. 티가 난다고 한다면 뒤에 듀얼 모터 써 있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아시는 분만 네. 아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혹시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네. 좀 말씀 부탁드리고. 네.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주행거리가 짧다는 거. 주행거리 짧은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디오가 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좀 되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네, 스피커 개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이고. 네. 그 다음에 열선도 네. 롱레인지는 2열까지 전부 다 열선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는 1열만 들어와요. 운전석이랑 보조석만 들어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2열도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돈 내면 네. 2열도 소프트웨어로 풀어주겠다라고 한 지가 한 2년 됐나요? 한 2년 정도 제가 이거 받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약속을 지켜주지 않고 있어서 겨울에 참 추운데 네. 그런 게 좀 단점이죠. 그런 게 좀 단점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그 정도? 단점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승차감이 네. 조금 딱딱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도 당연히 뭐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고 해가지고 네. 요철을 좀 더 자세히 잘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쭉 가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되게 낮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타고 내리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타고 내리는데. 네, 그다음에 단점은 이제 다 공통적일 것 같은데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서비스 받기가 좀 쉽지는 않고. 그 정도죠.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이 좀 있다면은 오토파일럿? 네, 오토파일럿은 사실 이제 유료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에는 유료 옵션이었는데 이제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옵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 뭐 이 테슬라 차량 하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 오토파일럿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으니 그게 대표적이겠죠. 대표적인 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 차량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플러스 OTA. 네, OTA 업데이트 요 서비스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OTA는 이제 자동으로 이게 다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렇죠.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정기적으로 어떤 것이든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 때문에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특히 20대 분들은 테슬라에 관심이 유독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독.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제 고속도로 탔을 때 정말 뭐 국산차의 반자율 주행과 다르게 어떤 부분이 다 배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BMW랑 현대 아이오닉 5도 많이 타봤는데요. 반자율 주행은 그 BMW가 좀 앞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타봤는데 BMW가 확실히 좀 더 낫더라고요. 테슬라 그리고 아니요, 테슬라 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BMW 정도만 하겠지 수준이 네. 했는데 테슬라는 이게 제가 이제 테슬라를 운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훨씬 좋습니다. 테슬라가 훨씬 좋고 제가 2년 전에 오토파일럿을 키고 다닐 때는 네. 곡선이 어느 정도 심하게 이제 꺾이면 네. 오토파일럿이 풀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방향을 헤매서 제가 핸들을 파지를 좀 더 꽉 잡고 제가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2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제가 매일같이 지나는 곡선 구간 그런 구간도 이제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심지어는 팬텀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네. 네.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이 앞에 그 카메라가 2개가 있고 가운데에 네. 레이더가 있거든요. 예. 카메라 레이더가 이렇게 판단을 착오로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마치 앞에 차가 있는 것처럼 급브레이크를 잡아버리거든요. 네네. 그런 거 정말 한번 느끼면 야, 이거 오토파일럿 때문에 샀는데 오토파일럿 때문에 사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근데 그 부분도 네. 그 팬텀 브레이크도 초창기에 느꼈던 팬텀 브레이크도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지금 제가 출퇴근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한 번 정도는 팬텀이 꼭 있었거든요. 네. 일정 구간 다리 밑에 네. 그림자가 비추는데 네.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준다라는 것이 네.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좀 아쉽다 라는 게 있나요?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요? 네. 이건 좀 아쉽다. 아쉽다. 네. 아쉬운 거 사실 뭐 많죠. 이게 가격이 네. 비싼 편이거든요. 예, 그렇죠. 전기차가 비싸긴 뭐 비싼데 테슬라 차량도 꽤 비싸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이 네. 그 비싼 그 금액 대비 네. 다른 기름차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격 비슷한 기름차를 찾아보면 정말 안에 내장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너무 좋고 네. 이제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세요. 야,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돈 주고 샀는데 네. 안에 버튼 하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장재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돈이 다 그냥 배터리 값으로 지불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네, 평소에 고급 차를 아주 품질 좋은 내장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차를 모신 분들은 테슬라 차를 딱 탔을 때 처음에 앉아서 충격받으실 거예요. 충격받으실 내가 이 돈 너무 많이 들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장재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나쁜 점. 네,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의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외형 디자인. 이게 디자인이 전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와이프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네. 제 와이프도 보자마자 차가 너무 예쁘다고. 특히 앞부분이 약간 뱀처럼 생겨가지고 기존 차와는 완전히 달라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차를 사자마자 제가 운전하려고 샀는데 와이프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와이프 출퇴근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면은 별 특별한 불만은 없는데 이렇게 앞부분은 근데 뒷부분에서 굳이 꼽자면 뒷부분을 보면 되게 작다. 작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잘못 봤을 때는 요 뒷모습이 약간 좀 아반떼인가? 뭐 이렇게 느낀 적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는요? 실내 단점이요?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요? 요 핸들하고 이거 이렇게 높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 디자인은 저는 이제 약간 애플의 아이폰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존에 폴더폰 버튼 많은 거에서 아예 그냥 스마트하게 나온 그냥 손으로 스타일러스를 대신하는 그런
애플 감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심플한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플한 게. 네. 알겠습니다. 차량 밸런스인데 밸런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차량 밸런스요? 네. 차량 밸런스는 이제 곡선 구간에서 네. 이게 회전을 어떻게 하냐 네.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게 밸런스를 잘 잡아줘요. 아, 잘 잡아준다. 네, 그래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롤이 있어가지고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신뢰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 싶고요. 네, 근데 어떤 네. 전기차를 내가 또 몰아봤는데 네. 그 전기차는 뒤가 쓱 기름차처럼 쓱 밀리더라고요. 그 뭐요? 어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를 밑에 깔았는데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려 있는데 왜 이 차는 뒤로 밀리지? 나만 느끼는 건가 해서 열심히 또 유튜버나 이렇게 블로그 조회해 보니까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차종은 어떤 거였어요? 그 차종이요? 네.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아이오닉 5였거든요. 아, 후륜. 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아이오닉 5 찍었는데 아, 그 차주분이 그런 말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비 오는 날 이거 이제 위험을 느꼈다. 털렸다. 그렇게 표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꼭 사륜을 사라고 꼭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몰아봤고 제가 그거를 또 이제 돈 주고 시승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뒤가 이렇게 밀리지? 이런 느낌을 가전당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뽑기 존재하죠. 뽑기 존재하죠. 단차나 네. 색상 이슈나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단차가 제일 크죠. 차주님은 이거 단차 있나요? 단차 많죠. 아, 많아요. 네, 그냥... 지금 요즘에 나오는 모델 3나 모델 3 리프레시, 리리프레시, 네. 모델 Y 이런 거는 단체가 좀 적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모델 Y가 있으니까 체감할 수 있는데 단차가 심했더라고요. 특히나 이 트렁크, 트렁크 이음새가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놀랐어요.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가? 그냥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바로 수리가 안 되고 예약을 해야만 그때 이제 입고를 해서 그때 수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아니 안 받겠다고 처음에 했는데 그러면은 못 받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역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았는데 단차 부분은 좀 있어요. 테슬라가 뭐 한 20년도 안 됐을 거요. 20년도 안 된 회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해는 하나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부분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조금 개선됐는데 초창기에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좀 가야 되네요. 걸면 앞에 차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안 가요. 초창기에 안 가요. 초창기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거든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서. 근데 이거 가지고 테슬라 코리아에 저번에 입고를 시켜서 한번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냥 좀 안 좋은 그런 뽑기가 안 좋은 거를 받으셨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 모델 Y는 바로 가나요? 네, 모델 Y가 바로 가서 이게 바로 가는 거였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시내 주행할 때 그래요. 시내 주행할 때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앞에 차가 이동하면은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왜 안 가지 해서 엑셀을 살짝 눌러주면 그때야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따라가는.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테슬라 코리아 직원한테 말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단점 중에 광각 이거 백밀러도 괜찮았네? 아니에요. 제가 광각 쓰기 전에 지금 광각이거든요. 바꾸신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순정을 쓰면서 1년 동안 후방 카메라를 이제 활성화 시켜서 사용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고도 한 2번 날 뻔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단점입니다. 이 모델 3 또는 모델 Y를 사시는 분들은 미러는 무조건 광각으로 사셔야 돼요. 미러는? 알겠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인데 튜닝한 건 따로 없죠? 튜닝한 건 따로 없어요. 이 정도 그런 거. 그다음에 무선 충전 툴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무선 충전하게끔 핸드폰. 원래 안 돼. 원래 안 됐어요. 2019년에 안 됐고 지금 트렁크도 수동이에요. 지금 다 자동으로 알고 있는데
다 수동이었어요. 이렇게 좀 작업을 하셨고. 네. 이건 그냥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튜닝 뭐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별거 없어요. 뒤에 안에 있는 USB만 꽂으면 됩니다. 네. 네,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거. 네네네. 자,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합니다. 어떤 체형이 간에 뭐 시트의 착자감도. 네, 저는 괜찮아요. 다만 요 이제 네. 엉덩이 부분에 네. 이제 이 무릎이랑 네. 이 엉덩이 끝이랑 이 엉덩이 부분이 좀 짧거든요. 조금 이게 짧아요. 네. 그래서 키가 크거나 다리가 기신 분들은 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최준이 키 엄청 커 보이시네. 네, 제가 181이거든요. 네. 18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짧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 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무게감은요? 무게감도 표준으로 놓고 다니는데요. 차주님은? 네, 괜찮습니다. 사모님은요? 네. 제 와이프도 똑같이 하고. 표준으로? 네, 표준으로만. 야, 보통 컴포트 보통 많이 네, 컴포트로 많이 놓는데 저희는 표준으로. 표준으로.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어떠세요? 뭐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아서 네. 네, 괜찮습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네. 그리고 전부 다 원터치. 네. 다 원터치라는 거. 네. 그리고 핸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네. 이제 내연기관의 버튼을 보다가 네. 테슬라 버튼 2개 가지고 다 되는 거 맞아? 네. 이거 편한 거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그 셔틀로 네. 이렇게 2개로 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한다든지 네. 음량을 높였다 내렸다 할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라디오나 내가 듣는 음악을 그냥 넘김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걸로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심플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파지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적응만 되면은. 네,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네. 없다. 이거 혹시 적응하는 데는 많이 걸렸나요? 네, 아니요. 한 일주일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일주일? 네네네. 어떻게 적응하신 거예요? 이거 달리 눌러보고 이렇게 다 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제 설명서나 네. 이런 매뉴얼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깨알같이 써 있어서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열심히 눌러보는 거죠. 뭐. 열심히 눌러봐서 네.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네. 모든 분들이 커뮤니티 카페, 네. 네이버 카페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호기심도 해결하고 자기 궁금한 거 이제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필요할 때, 네. 자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꼭 그 카페를 꼭 참조를 하면 더 좋다. 요즘엔 그렇게 대세인 것 같죠. 네. 그다음에 모니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 네. 편의성은 어떠세요? 이런 버튼 위치들이나 편의성 괜찮나요? 네, 이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이게 재부팅이 돼요. 정말요? 네, 이 화면이 꺼져버리면서 그렇다고 화면이 꺼진다고 주행을 못하는 건 아닌데 네. 화면이 꺼져서 좀 곤란함을 겪기는 하는데 이 차는 그냥 컴퓨터구나. 우리 컴퓨터 가끔 부팅해서 멈췄을 때 렉 걸렸을 때 부팅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네.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함을. 화면부의 위치나 조작감, 터치감 이런 부분은 되게 훌륭하고요.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자 조금 더 편의롭게 위치도 바뀌고 네, 그런 부분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 비상깜빡 위치 여기 괜찮나요? 비상깜빡이 이게 조금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비상깜빡이를 정말 여기서 찾았던 데가 너무 많았는데 요거는 또 위에 이제 위에 이렇게 있죠. 알겠습니다. 이건 꼭 적응해야 돼요. 이것도 살짝 버려진 거예요. 단차죠. 네, 이런 거 단차죠. 네. 죄송합니다. 원래 발견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아니 여기 바로 이제 좀 보여서. 네. 자, 네. 테슬라 타려면 이런 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다 이해된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민감한 분은 못 한다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도 많이 부셔져요. 여기도요? 이 부분도 많이 부셔져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차는 여기가 다 자석으로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아예 나올 때. 많이 부셔지니까. 네, 계속 그냥 만들어가는 차. 만들어가는 차인 것 같다. 소비자랑 같이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차. 부서지면은 그때
보통 이거 자석으로도 바꿔주네? 못 바꿔주죠? 똑같은 걸로 그냥 바꿔주겠죠? 그렇죠. 아. 그렇겠죠. 네. 자, 혹시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하면 네. 뭐 화면 조작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모니터 하나로 조작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 이렇게 조작하면 안전에 좀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성 명령을 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성 명령을 많이 사용해라. 최대한 화면을 보지 않고 화면에 주행 중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면 볼 일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요즘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여기 이제 T맵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와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렇죠. 핸드폰 내비를 쓰거든요. 이제 이 속도 이런 것만 여기 이제 T맵에서 이렇게 빨간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행 중에서도 충분히 보이니까 이렇게 이 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음성 명령으로 조금 많이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테슬라 차량은 가속감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대표되는데 웬만해서는 가속은 이제 정말 스트레스 쌓일 때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웬만해서는 정속 주행을 오토파일럿으로 하시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토파일럿이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통계치에 나와 있거든요.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8년인가 8, 9년에 7명 사망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기준이에요? 네, 미국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확률이 인간이 내는 확률 이 사고치보다 정말 엄청나게 적은 그런 통계치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치라는 거.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최대한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의 서스펜션인데 약간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다. 주행을 오래 하게 되면 저희 4만 킬로 탔듯이 주행을 꽤 많이 했는데 한 2시간? 2시간 정도 넘어가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꽤 아파요.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충격이 다 전달돼서 아픈 거라 보면 되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구나. 그래서 꼭 쉬어줘야 되고 허리 부분에 뭐 방석이나 이런 걸 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이 서스를 에어 서스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앞자리가 그 정도면 뒷자리는 뭐 뒷자리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더 느껴지겠죠. 더 느껴지겠죠. 그래서 2차로 영업을 뛰신다거나 정말 주행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허리 부분이나 이제 뭐 이제 그런 걸 감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 가속력 이거 제로백이 그래도 한 5초대 5초 후반 6, 그 정도 나오죠.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이요? 꿈속에서? 왜냐면 실제로 하면 문제가 되니까. 꿈속에서? 제가 꿈속에서 밟아본 게 280, 한 200 정도 밟아본 200 것 같아요. 정도. 꿈속에서. 20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 어떠셨어요? 괜찮더라고요. 꿈속에서 오토파일럿으로 한 180까지 또 설정을 하고 달려봤거든요. 또 역시 꿈속에서 괜찮더라고요. 괜찮았다. 알겠습니다. 200 넘어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밑에 있다 보니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동력인데 제동력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제동력은 기본적으로 회생 제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슈화 되는 게 회생 제동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멀미를 일으키고 불편하다. 가족들이 불편해한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회생 제동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더 강해서 오히려 운전자 중심. 그러니까 모델 3는 보통 가족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SUV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차는 조금 더 이제 큰 SUV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혼자 운전하는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동을 좀 더 강하게 회생 제동을 해주면 오히려 브레이크 지금도 몇 번 안 밟지만 더 밟을 일이 없고 좀 더 제어를 좀 더 잘 해주기 모터 제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강하게 회생 제동 걸려주면 좋겠다. 옛날에는 회생 제동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없앴어요. 없애서 사람들이 좀 이제 옛날처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도 하긴 하는데 저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잡아도 오히려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보다 그 업데이트 하기 전보다 일단은 더 약해진 거예요? 제일 강화
네. 했을 때? 네. 아, 그래서 네, 좀 네, 더, 네. 아, 그래서 좀 더 강한 네, 걸 네. 원한다. 네. 사주님 개인적으로는 좀 네, 약하다. 네, 네. 그래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원페달 맛을 들이면 이제 다른 차는 안 됩니다. 이제 못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이야, 이거 타다가 내연기관 타면은 아주 그냥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 왜? 그렇죠. 밀리죠. 그리고 이게 실제 브레이크 밟아본 적도 혹시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한 번도 그럼 네.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네요, 브레이크를? 제 몇 달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몇 달간은. 네네. 초창기 때는 몇 초창기 때는 많이 밟았죠. 어땠어요, 브레이크요? 그냥 아, 초창기 때 밟았을 때 브레이크. 쏘쏘했네. 적응. 처음에는 약간 밀리더라고요. 아, 밀려가지고 네. 이걸 어느 정도까지 눌러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거는 글쎄요. 이게 약간 되게 불안감을 느낄 만큼 네. 제어나 밀리는 것이 심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금세 적응을 했습니다. 금세 적응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질감. 이거 적응하는데 이 차 엑셀하고 이거 회전진에 적응하는데도 한 일주일 걸리셨어요. 요거는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보름 정도? 네. 이야. 이거를 완전하게 아무래도 제동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내 마음에 완전한 신뢰가 됐을 때까지는 한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보름 정도 걸렸다. 네, 보름 이후에는 브레이크보다는 엑셀로 다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이질감도 되게 심했었죠. 이거 왜 이게 근데 저는 또 볼트를 탔었잖아요. 볼트가 회생제동이 원페달이 또 대표적인 차예요. 네. 그래서 미리 적응을 되었어서 그런 걸 수도 볼트 있습니다. 탈 때는 지금같이 또 이거 왜 이러지라고 처음에 잘못 운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차가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볼트 타다가 테슬라 탈 때도 또 보름이 또 적응 또 걸려요. 좀 걸리더라고요. 왜요? 좀 다르니까. 다르다. 네, 좀 달라서. 볼트는 회생제동 설정이 없거든요. 네. 이건 또 회생제동 또 설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설정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고 하니까 볼트에 맞춰 있는 제 몸이 이게 막 적응하려고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코너링인데 사실 이것도 당연히 무게 배분이 좋기 때문에 매우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이건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좀 여쭤볼게요. 속도가 몇 가지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몇부터는 좀 느리다는 게 좀 있잖아요. 네, 저는 130, 140인 것 같아요. 140까지? 130, 140까지는 쫙 펀치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름차에 잡히겠다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인데 아까 스피커 제가 좀 더 추가로 좀 여쭤보려다가 이제 말았는데 지금 다시 물어본다면 이 스피커 개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가볍다. 네,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모델 Y랑 비교를 해도? 그렇죠. 제가 모델 Y를 안 탔으면 몰랐을 텐데 확실히 오디오가 좀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럽다. 네, 만약에 그 오디오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면은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모델 3 롱레인지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은 스피커 이쪽 오디오를 튜닝을 하셔야 돼요. 롱레인지부터는 스피커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개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등급도 더 좋은 게 들어가죠?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요. 뒷자리에 성형문 태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가족이 탔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 뒷자리 탔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작다. 사이즈가 좀 작은 차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서 타보니까는 이 이제 개방감 때문에 그런지 이 공간감이 나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나쁘지 않다. 그랜저 정도 느낌이다. 뒤에서 타면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승차감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승차감은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안 좋다고? 사실은 저희가 모델 S를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모델 S는 뒤에 이 디클라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90도로 서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너무 불편해 해가지고 그냥 이제 모델 3를 샀었는데 모델 S에 비해서 이렇게 더 눕혀져 있어서 되게 만족스럽다 좋다 해서 샀는데 역시 승차감이 조금은 떨어져서 딱딱하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는 조금씩은 불편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트렁크 사이즈는 앞에 트렁크도 있고 뒤에 트렁크 그다음에 밑에 지하실 이제 공간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만족은 하나 모델 Y를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하더라고요. SUV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이나 등등등 있나요? 제가 이제 되게 이르게 산 편인데, 그쵸. 이제 사실은 이 테슬라 차량은 일종의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잖아요. 오히려 가격도 싸져요. 그래도 지금 나오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나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나 아니면 롱 레인지나 이런 차들은 전부 다 주행거리도 조금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 트렁크도 자동으로 되어 있고 점점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바이저도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늦게 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는 주행거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롱레인지 퍼포먼스는 또 롱레인지보다는 주행거리가 좀 짧으니까 아무래도 롱레인지가 그래도 가성비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모델 Y를 타다 보니까 스피커가 이제 오디오 부분이 너무 좀 가볍고 단순하고 음이 너무 그냥 단순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색상도 사실은 이제 흰색 완전 기본이거든요. 흰색이 이제 옵션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기본 옵션가여서 그런데 색상도 조금 이제 더러움 덜 타는 쥐색이나 그런 거 했으면은 세차할 때도 편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색상 정도만 쥐색깔로, 휠은 그대로. 휠도 한 사이즈 19인치 휠인가? 이게 18인치일 거예요. 19인치 휠로 업하면 확실히 더 예쁘더라고요. 휠 정도. 휠도 꼭 19인치로 하세요. 롱레인지랑 휠이랑 색상 정도가 있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 타시면서 혹시 뭐 보증금 내에 수리하신 거 딱히 있었나요?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사고? 신호등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 포터가 박아가지고 뒤에 범퍼가 다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수리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셨네요. 외제차라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부품 수급이 잘 안 돼요. 만드는 즉시 팔리기 때문에 수리 킷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한번 사고가 나면 두세 달이 걸린다. 뒷범퍼 하는데 두세 달이 걸렸어요. 두세 달씩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반이 걸렸거든요. 차 렌트 차 렌트 한 달, 이제 그분이 이제 100% 과실이기 때문에 렌트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만 하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그냥 제가 차를 렌트해서 썼고, 때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외제차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절대 안 된다. 사고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자, 테슬라 메인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 사고 이외에 다른 거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은 테슬라 코리아 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말고도 이제 다른 서비스 센터가 직영 말고도 다른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협력 업체들이. 그런 데가 생각보다 되게 이제 직영을 넣어야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런 곳에서도 잘 합니다. 제가 일산에 살아서 일산에 이제 그런 업체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 가보니까 렉서스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싶어서 보니까 아니라고, 본인이 렉서스인데 렉서스 AS 이제 하는 데인데 이제 테슬라 협력도 같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되게 친절하고 되게 렌트도 다 알아봐 주시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일산 기준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았고 개선할 점은 직영 서비스에 이제 몇 번 이제 화면 꺼지는 문제, 오토파일럿이 앞차가 갈 때 가지 않는 것 등등을 서비스를 의뢰했는데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속상할 때가 좀 많습니다.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식을 좀 더 탑재해서 직원들이
좀 더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양질 서비스를. 네.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은 단차나 아까 뭐 방금 전에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인 것 같고요. 네. 또 있나요? 그거 외에? 다 말씀하셨죠? 네, 고질병, 네, 그게 다죠. 네.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떠세요?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풍조름이 더 들려요. 이제 기름차는 엔진이 있어서 엔진 소리 때문에 좀 덜 들리는 것 뿐이고요. 네. 이게 사실 전기차여가지고 풍조름이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방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방음 처리하면 이제 풍조름도 덜 들리겠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잡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잡을 수는 없다. 전기차여서 이해할 부분도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네. 풍절은 한 몇 정도에서? 80, 70, 80. 네, 그 정도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거슬릴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항상 오디오를 틀어놓죠. 자, 2차 사진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커뮤니티나 커뮤니티. 유튜브, 네. 당시 좀 이슈가 있었다면 역시나 뭐 단차 같은 거겠죠? 그쵸. 그때 이제 단차이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유튜버였는데 네. 로너카라고 네. 차를 입고를 시키면 차를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테슬라에는. 네. 그 차를 받았는데 어디 놀러 갔다가 이 차량 이쪽 로어암인가 이쪽 부분이 완전 뭐 빠졌다 그랬나? 그래서 되게 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돼가지고 네. 이게 테슬라 제가 살 때 쯤이었는데 네. 살짝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 모델 3 요 제 차가 리콜 통지를 받았거든요. 네. 여기 로어암에 뭔가 뭐 칠을 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대요. 네. 네,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볼트도 주변에 보여줬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슬라를 보여주니까 한결같은 반응입니다. 무슨 전기차를 2대나, 무슨 그렇게 돈 낭비를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볼트랑은 좀 다른 게, 그래도 어떻게 테슬라를 샀냐고. 인지도가 테슬라가 더 높더라고요. 쉐보레 볼트인데, 네.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는 인식들이 조금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야, 테슬라 샀구나, 이런 좀 반응이 있었고, 네. 볼트는 이제 이게 내부가 일반 기름차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단순함에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하기도 하고, 단순함에. 그 다음에 볼트를 타보신 분이 또 제 차를 타고 가속감을 즐길 때 또 놀라워하셨던 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모델 3 롱레인지를 추천드렸는데 네. 다들 예약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나온다고 하니까 네. 역시 충전 문제 때문에 다들 머뭇머뭇 한 분도 출고를 안 했어요. 다 예약을 했는데 충전 다 출고를 안 했어요. 충전 때문에. 네, 그쵸. 아직은 하이브리드지 않냐, 전기차는 이르지 않냐, 그게 중론이네요. 자,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 방금 전 정도 그냥 다 예약했는데 주위 사람들 다 물건을 차량 안 받았다는 거.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모델 3. 이게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저가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되게 막 뭣도 없고 되게 나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터가 후륜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밀어주는 느낌이 꽤 괜찮거든요. 네네. 이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완충했을 때 380km예요. 네. 380km면 사실 꽤 괜찮거든요. 네. 이번에 벤츠 EQA인가? 네. 그게 300km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380km면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그 롱레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참 주행거리가 많이 짧다 느낄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는 탄탄한 차다. 롤도 없고, 네, 이제 차량 이제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정상 작동하고, 그 다음에 OTA 업데이트도 다 된다. 네.
저가니까 네.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에 비해서 가장 저가니까 뭣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겠지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네네. 자, 그러면은 구매 예정자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저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만약에 일단은 뭐 굳이 추천을 좀 해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상은 약간 그레이색에다가 네. 휠은 뭐 19인치. 롱레인지 정도 지금 롱레인지. 현재로서는 네. 제일 좋은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충전 시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떤 분은 네. 나 집밥 없고 회사밥 없어 네. 라는 분도 계시는데, 네. 차주님은 그래도 집밥이 있으신 거잖아요. 집밥 있고 회사밥 있어요. 네, 회사밥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만약 둘 다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없다라고 하면은 부지런하셔야겠죠. 부지런해야 네, 되겠어요. 집 근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꽤 돼요. 그렇게 해서 이용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저처럼 맞벌이, 그 다음에 아이가 둘이 있는, 저녁에 아이랑 저녁을 먹어야 되고 네. 아이 숙제를 봐줘야 되고 또 이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집밥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운전을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길다. 네. 그러면 충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매일같이 저녁에 나와서 급속 충전을 할 거냐라는 거죠. 급속 충전하면 슈퍼차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슈퍼차저를 해도 되고 이제 만약에 DC 콤보 어댑터라고 네. 이게 이제 환경부 급속 충전기랑 호환되는 어댑터가 네. 나온다면 네. 집 근처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 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트 탈 때 집밥이 없어가지고 무려 6개월간 그렇게 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엔. 그때는. 재밌었다고? 네, 처음엔 재밌었어요. 네. 왜냐면 전기차가 처음이었고, 그때는 또 공짜였거든요. 네. 급속 충전 시설이 다 공짜였어요. 그래서 그 맛에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 막 11시 넘어서도 나오고, 별짓 다 했거든요. 네. 근데 무리가 오더라고요. 제가 충전하면서 운동도 해봤고, 충전하면서 책도 읽어봤고, 충전하면서 핸드폰도 이제 가장 많이 해봤고 했는데, 무리가 와요. 무리가 온다. 집밥을 어떻게 해서든 구축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없으면은 둘 중 하나라도 회사밥이라도 없으면은 추천 안 하는 걸로.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가치냐면은 미국 GM에서 지금은 볼트가 잠깐 중단됐는데 볼트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용 충전기까지 줘요. 가정용 충전기를 구축을 해주거든요. 그게 메리트가 있다고 미국에서는 되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는 일반 기름차처럼 주유소 가서 주유하고 와야지, 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와야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하는 거구나. 이거를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념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추천 여부인데 제가 추천한다면 충분히 다 인지가 됐지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천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시설, 집밥도 없고 회사밥도 없으면은 처음에는 뭐 재밌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거나 좀 불편하다는 그래서 추천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지 마라. 없으면. 전기차의 목적은 그냥 친환경차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좀 저렴한 유지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이 저렴한 유지 비용을 좀 즐기려면 하루 주행거리가, 월 주행거리가 되게 길어야 돼요. 그게 짧으면 사실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매번 같이 밖에서 충전하고 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AI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도로에 4바퀴로 된 로봇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존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전자제품 또는 로봇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자동차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다.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신지? 제 차는 한 3점이면 적은 것 같고 5점은 아니, 괜찮아요. 4점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주행거리. 알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 테슬라 또 사실 건가요?
그럼요. 테슬라 또 사야죠. 또 산다는 네, 거. 네, 하지만 모델 3를 사게 되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G색의 19인치에 이렇게만 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추천을 네. 살 것 같다.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할 말이요? 네. 전기차 좋아요. 좋다. 전기차 네. 이제 점점 이제 공도상에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이제 계속 전기차로 이제 바뀝니다. 네. 해서 저희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네. 예약해서 취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하이브리드로 즐겼다가 다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전기차 시대가 왔다. 왔다. 지금 구매해도 빠르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끝.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야.